하이티 스타였죠. 안현홍 씨가 이혼을 했네요. 예, 안현홍 씨 옛날에 어린 서희 토지에서 어린 그쵸. 서희 역할로 네. 혜성같이 등장해서 정말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그 안현홍 씨인데 예. 2008년에 한 살 어린 e스포츠라고 해서 게임하는 그 게임 구단, 그 게임 구단 감독이랑 결혼을 했었죠. 그 감독이 그 e스포츠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연봉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예. 나중에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한다고 알려졌고 두 분이 TV 프로그램에도 이 집안 분위기가 나오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이 작년에 협의 이혼을 했다. 작년에요? 작년에 협의 이혼을 했다는 것이 요번에 알려졌는데 일단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또 이혼했다고 하니까 왜 이혼한 거냐라고 또 사람들이 상상을 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추측성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 예. 그러니까 협의해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것이고 지금은 두 전 부부가 친구처럼 서로 응원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무슨 예. 특별한 엄청난 일이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뭐 추측은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예.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글쎄 이게 유명인데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왕왕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또 이게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죠. 사실은 네.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걸 종합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출산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거죠. 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안현홍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산 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리고 나서 연기를 통해서 복귀하면서 내재되어 있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연기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연기자들은 본인이 집에만 있다가 이제 다시 연기장으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든 힘들지만 몸은.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둘째를 낳으라고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예. 2016년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낳은 지 30일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네가 지금 나이가 많으니 그냥 연달아서 얘를 낳는 게 어떻겠냐라고 요구를 하셨다는. 그러면서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겼고 안현홍 씨가 시어머니한테 요구를 했대요. 그러면 4억을 내 통장에 넣어주면 제가 둘째를 낳겠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4억이냐? 뭐 예. 5억도 있고 3억도 있을 텐데. 근데 그때 당시에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 졸업 때까지 한 2억 5천 정도 든대요. 양육비가? 예. 학비나 뭐 사교육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교육비가. 2명 낳으니까 2명이 키우려면 쟤도 4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양육비로 4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갈등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안현홍 씨는 이제 애 낳고 본인이 하고 싶은 연기를 다시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얘를 하나 더 낳으라고 하니 거기서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12년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집안일하고 배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벽한 슈퍼우먼 아내가 되고 싶고 연기도 놓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리고 뭐 연기하면서 아침에 남편 밥까지 차려줬다잖아요. 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이제 현모양처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결혼 생활에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였다라고 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티 스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기의 복귀를 기대를 해봐도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입장 발표가 나온 것 중에서 현재 연기 활동을 준비 중이다.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안현홍 씨의 이제 또 다른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안현홍 씨 어렸을 때 정말 똑 떨어지는 서희 역할로 국민적인 사랑을 그렇죠.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새 친구에서 코믹한 역할로 다시 한번 또 전성기가 왔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사랑을 받고 또 나중에 코믹한 모습으로 사랑을 받았던 분이 뭐 이혼까지 했다고 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건데 이제는 40대 중년이 된 연기자 안현홍 씨의 모습을 아마 조만간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이 이제 김혜선 씨인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23억의 빚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깜짝 놀랐는데요. 이 김혜선 씨가 저희가 지난해 빅5에서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예.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예.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두 차례 먼저 회생 신청을 했는데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두 차례 회생은 통과를 받지 못하고 예. 결국에는 그 빚이 너무나 늘어나서 개인 파산 신청을 12월 달에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본인이 이렇게 막 뭐 사업이나 이런 투자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런 빚을 진 것으로는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고 예. 17억, 그 23억 원 중에 17억 원의 빚이 이혼을 하면서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남편과 다투면서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뭐 이야기를 했지만 최대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본인이 뭐 출연료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다 나가면서 빚을 최대한 갚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회생과 개인 파산, 이 파산이 다른 점이 회생 같은 경우에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가지고 네. 본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통해서 5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뭐 채권에 얼마를 갚겠다라는 그 계획을 해가지고 갚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채권 액수가 좀 적거나 아마 여러 가지 좀 채권자들이 다 동의를 안 해줘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김혜선 씨가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본인 수입으로 어떻게든 갚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산 신청을 했던 것은 네. 빚이 계속해서 워낙 큰 빚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도합에서 그 친권이랑 양육권을 갖는 대신 남편의 빚을 떠안는 게 좀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이혼이 성립되나요? 이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 내지는 또 이렇게 배우자 간에 이혼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공동 친권을 갖고 공동 양육권을 가질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의 그 성장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다른 조건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아이 친권 양육권은 거의 내가 행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김혜선 씨 경우에도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남편이 사업 자금을 계속 요구하면서 뭐 대기실에 와서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이제 김혜선 씨 입장에서는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는 전 남편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리한 요구라도 좀 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저희 김혜선 씨 보면 지금도 뭔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보이긴 같거든요.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작품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이 정도는 많은 큰 빚이긴 하지만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활동하면 좀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혼을 할 때 이런 합의 조건을 달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고 본인도 보니까 또 일부 사기를 조금 당했나 봐요. 예. 커피숍이나 이런 거. 그래서 액수가 조금 늘어나고 이래서 지금 어려움에 더 처한 것 같습니다. 그 김혜선 씨가 그렇게 좀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좀 결혼 생활 예. 지금까지 오면서. 김혜선 씨가 정말 꽃길만 걸을 것 같았었는데 네. 왜냐하면 옛날에 책받침 스타였거든요. 아, 그쵸. 그쵸 10대 시절에. 그러니까 이 최고의 청춘 스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날 80년대는 착받침 스타인데 그래서 뭐 브룩실즈 뭐 왕조야 막 쭉 가. 우리나라에서는 김혜수 씨라든가 김혜선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착받침 스타였고 그래서 굉장히 밝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최고의 청춘 스타로 그때 CF도 많이 찍었고 네. 그래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을 일단 한 번 이제 실패했고 예. 두 번째 결혼일 때 그 결혼이 잘 안 되면서 남편한테 상당히 당시에 좀 위협도 많이 당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빚을 17억을 빚을 떠안았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예. 결혼이군요. 그 밝고 찬란했던 하이틴 스타, 책받침 스타가 나중에 그렇게 잘못된 결혼으로 빚을 떠안게 될 줄이야. 국민들이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고 네. 또 빚을 떠안았는데 그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청춘 스타면 CF 찍고 이러면 금방 빚을 갚을 수가 있지만 사실 중년 스타는 그렇게 목돈을 벌기는 어렵고 TV에 계속 나와도 그 수입이라는 게 한 대기업 간부급 정도 되는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많은 수입이지만 그게 뭐 10몇억을 한꺼번에 벌 수 있는 수입은 또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해서 빨리 이제 빚을 갚으려고 커피숍을 시도했다가 거기서 또 사기까지 당하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김혜수 씨 상황이 안 좋게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래가지고 우울증 같은 데 빠져가지고 아주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세 번째로 결혼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또 네티즌들이 아니 결혼까지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잘 살면서 돈이 있으면서 빚을 안 갚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막 악플을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보기에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빚을 안 갚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한 2년 정도를 관찰을 했어도 예. 확실히 이거는
여력이 없다. 빚을 갚을 도저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결국 파산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든 힘들지만 몸은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그치, 결국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둘째를 낳으라고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예. 2016년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낳은 지 30일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네가 지금 나이가 많으니 그냥 연달아서 얘를 낳는 게 어떻겠냐라고 요구를 하셨다는. 그러면서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겼고 안희동 씨가 시어머니한테 요구를 했대요. 그러면 4억을 내 통장에 넣어주면 제가 둘째를 낳겠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4억이냐? 뭐 5억도 있고 3억도 있을 텐데. 근데 그때 당시에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 졸업 때까지 한 2억 5천 정도 든대요. 양육비가? 예. 학비나 뭐 사교육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교육비가. 2명 낳으니까 2명이 키우려면 최소 4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양육비로 4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갈등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안희동 씨는 이제 애 낳고 본인이 하고 싶은 연기를 다시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얘를 하나 더 낳으라고 하니 거기서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12년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집안일하고 배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슈퍼우먼 아내가 되고 싶고 연기도 놓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리고 뭐 연기하면서 아침에 남편 밥까지 차려줬다잖아요. 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이제 현모양처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결혼 생활에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티 스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기의 복귀를 기대를 해봐도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입장 발표가 나온 것 중에서 현재 연기 활동을 준비 중이다.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하이티 스타였죠. 안현영 씨가 이혼을 했네요. 예, 안현홍 씨 옛날에 어린 서희 토지에서 어린 그쵸. 서희 역할로 네. 혜성같이 등장해서 정말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그 안현홍 씨인데 예. 2008년에 한 살 어린 e스포츠라고 해서 게임하는 그 게임 구단 그 게임 구단 감독이랑 결혼을 했었죠. 그 감독이 그 e스포츠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연봉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예. 나중에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한다고 알려졌고 두 분이 TV 프로그램에도 이 집안 분위기가 나오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이 작년에 협의 이혼을 했다. 작년에요? 작년에 협의 이혼을 했다는 것이 요번에 알려졌는데 일단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또 이혼했다고 하니까 왜 이혼한 거냐라고 또 사람들이 상상을 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추측성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 예. 그러니까 협의해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것이고 지금은 두 전 부부가 친구처럼 서로 응원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무슨 예. 특별한 엄청난 일이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뭐 추측은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글쎄 이게 유명인데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왕왕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또 이게 얘기가 되는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죠. 사실은 예.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걸 종합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출산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거죠. 예.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안호영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산은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리고 나서 연기를 통해서 복귀하면서 내재되어 있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연기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연기자들은 본인이 집에만 있다가 이제 다시 연기장으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낄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활동하면 좀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혼을 할 때 이런 합의 조건을 달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고 본인도 보니까 또 일부 사기를 조금 당했나 봐요. 예. 커피숍이나 이런 거. 그래서 액수가 조금 늘어나고 이래서 지금 어려움에 더 처한 것 같습니다. 그 김혜선 씨가 그렇게 좀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좀 결혼 생활 예. 지금까지 오면서. 김혜선 씨가 정말 꽃길만 걸을 것 같았었는데 네. 왜냐하면 옛날에 책받침 스타였거든요. 그렇죠. 그쵸 10대 시절에 그러니까 이 최고의 청춘 스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날 80년대는 책받침 스타인데 그래서 뭐 브룩실즈 뭐 왕조에 막 쭉 가. 우리나라에서는 김혜수 씨라든가 김혜선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책받침 스타였고 그래서 굉장히 밝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최고의 청춘 스타로 그때 CF도 많이 찍었고 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을 일단 한 번 이제 실패했고 네. 두 번째 결혼일 때
그 결혼이 잘 안 되면서 남편한테 상당히 당시에 좀 위협도 많이 당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빚을 17억을 빚을 떠안았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예. 결혼이군요. 그 밝고 찬란했던 하이틴 스타, 책받침 스타가 나중에 그렇게 결혼이 잘못된 결혼으로 빚을 떠안게 될 줄이야. 국민들이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고 네. 또 빚을 떠안았는데 그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청춘 스타면 CF 찍고 이러면 금방 빚을 갚을 수가 있지만 사실 중년 스타는 그렇게 목돈을 벌기는 어렵고 TV에 계속 나와도 그 수입이라는 게 한 대기업 간부급 정도 되는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많은 수입이지만 그래서 5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뭐 채권에 얼마를 갚겠다라는 그 계획을 해가지고 갚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채권 액수가 좀 적거나 아마 여러 가지 좀 채권자들이 다 동의를 안 해줘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김혜선 씨가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본인 수입으로 어떻게든 갚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산 신청을 했던 것은 네. 빚이 계속해서 워낙 큰 빚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도합에서 그 친권이랑 양육권을 갖는 대신 남편의 빚을 떠안는 게 좀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이혼이 성립되나요? 이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 내지는 또 이렇게 배우자 간에 이혼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공동 친권을 갖고 공동 양육권을 가질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의 그 성장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다른 조건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아이 친권 양육권은 거의 내가 행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김혜선 씨 경우에도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남편이 사업 자금을 계속 요구하면서 뭐 대기실에 와서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이제 김혜선 씨 입장에서는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는 전 남편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리한 요구라도 좀 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저희 김혜선 씨 보면 지금도 뭔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보이긴 같거든요. 하죠. 예, 그러니까 작품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이 정도는 많은 큰 빚이긴 하지만 안현홍 씨의 이제 또 다른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안현홍 씨 어렸을 때 정말 똑 떨어지는 서희 역할로 국민적인 사랑을 그렇죠.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새 친구에서 코믹한 역할로 다시 한번 또 전성기가 왔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사랑을 받고 또 나중에 코믹한 모습으로 사랑을 받았던 분이 뭐 이혼까지 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건데 이제는 40대 중년이 된 연기자 안현홍 씨의 모습을 아마 조만간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이 이제 김혜선 씨인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23억의 빚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깜짝 놀랐는데요. 이 김혜선 씨가 저희가 지난해 빅5에서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예.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예.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두 차례 먼저 회생 신청을 했는데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두 차례 회생은 통과를 받지 못하고 예. 결국에는 그 빚이 너무나 늘어나서 개인 파산 신청을 12월 달에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본인이 이렇게 막 뭐 사업이나 이런 투자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런 빚을 진 것으로는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고 예. 17억, 그 23억 원 중에 17억 원의 빚이 이혼을 하면서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남편과 다투면서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뭐 이야기를 했지만 최대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본인이 뭐 출연료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다 나가면서 빚을 최대한 갚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회생과 개인 파산, 이 파산이 다른 점이 회생 같은 경우에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가지고 예. 본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통해